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광고에 나오는 말인데 제시엔의 이슈 타파, 본 날과 안 본 날의 차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울산에서 다른 방송에 하지 못하는 쓴소리의 끝판왕 U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골치 아픈 정치 얘기 잠시 뒤로고 올림픽 얘기 조금만 하죠. 울산 출신 선수, 울산시 소속 선수들이 여러 명 나갔는데 결과가 좋아서 울산의 체육의 힘이 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양궁의 강채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관왕이 됐죠. 예. 뭐 저는 김연경 배구 선수하고 예. 파이팅 좋은 그 김재덕 선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코리아 화이팅! 네, 저도 방송을 좀 그래 파이팅 넘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하고 올림픽하고 또 축구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연관이 있어요? 네, 숙명적이랄까요? 예, 억지로 떼다 붙이지 마시고 아닙니다.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하물산 아래 경찰청 아래에 예. 최성곤이라는 불멸의 축구 선수가 잠들어 축구 있는데 선수 최성곤. 네, 들은 적 있어요. 북정동에서 자랐고 살고 또 자랐고 그리고 울산의 최초의 공설 운동장을 그 아버지가 만들었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예. 정부도 없이 우리나라가 1948년도 런던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된다. 우여곡절 그때 경비가 없어서 복권을 마련했고요. 예. 그래 가서 멕시코하고 첫 게임을 했는데 예. KOR이라는 그 올림픽 위원회 뭐 이름도 성도 없는 어느 나라지? 진짜 지구상 그렇죠. 있는 나라야 이랬는데 어디부터 멕시코를 5대 3으로 3대 2인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겼던가요? 그 첫 골을 넣은 주인공이 울산의 최성곤 선수입니다. 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올림픽 축구하고 홍명보 감독이 런던에서 똑같은 그 운동장에서 예. 멕시코를 격파하고 또 나중에 동메달을 땄지만은 이야. 물론 이번에는 멕시코에 박살이 났지만은 예. 어쨌든 올림픽 축구 네. 울산 선수 그 1억 골 그러네요. 국제 대회에 예. 국가대표팀으로 국대로서 1억 골을 넣은 선수가 울산 선수라는 건 아닙니까? 굉장하죠. 그렇군요. 이제 화요일에 제가 울산시청 소속 박상영 펜싱 네. 선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아주 잘생긴 청년이 말도 잘하고 참 보기 드문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을에 이제 울산에서 전국체전 열리는데 금메달 꼭 따서 울산에 바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올림픽 얘기 뭐 이 정도 하고요. 대선 예선전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관전 포인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오고요. 지금 예. 여의도 정치부 기자들 그리고 전담팀들이 꾸려져 가지고 네. 거의 매일 후보별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이라도 새로운 걸 자꾸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울산 방문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하니까 네. 뭐 빨리 창원 가야 한다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뭐 하기사 지금 도지사 신분으로 너무 나댄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조심스럽겠지요, 이번에는. 자, 어쨌거나 이 지사는 이날 울산 노동역사관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또 앞서 그 울산에 온 이낙연 전 대표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플로깅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플로깅 봉사가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플로깅이 뭐예요? 울산에도 지금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예전 최초에는 2, 3년 전에는 바닷가 해변을 예. 걸으면서 예, 여러 예.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자깅하듯이 예. 조깅하면서 스웨덴어에서 나온 그 줍는 행위. 예. 우리가 줍다고 이야기하죠. 예.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세가 조깅과 여러 가지 그 자세가 좀 비슷하다 이래서 아마 플로깅이라고 이제 그렇습니까? 단어를 만든 게 좋습니다. 좋아. 예, 그래서 예.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조깅하듯이 가면서 쓰레기도 줍고 봉사활동도 하고 환경정화도 하고 예. 요즘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예. 한글도시 울산에서 굳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우리가 써야 되느냐? 네, 한번 JCN에서 한번 좋은 우리말로 한번 만드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좋고.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네. 그 플로깅 행사 관련해서. 플로깅 이제 하는 것을 이낙연 대표 이제 저도 봤는데 예.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도 뭐 의미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도 북구 노동역사관을 방문을 하면서 예. 노동과 공정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 두 분이 지금 울산행을 한 것은 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좀 비교가 돼요? 네,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이재명은 한다. 그런 돌파하는 거, 그 자신의 브랜드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세우면서 울산의 노동자들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예. 자신이 또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자주 하니까요. 노동과 공정의 방점을 찍은 반면에 이 전 대표는 울산의 생태도시로 변하는 현장, 바로 그 국가정원에 가서
플로깅도 하고 예. 그린 수소 산업 그리고 울산시가 내세우고 있는 부유식 해상 풍력 등의 이 도전이 성공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양강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분의 캐릭터, 평소 언행 좀 비슷해 보여서 흥미로운데 예전에 우리가 그 헝거리 스포츠 우리가 80년대 복싱을 보면은 예. 장정구 같은 깡 좋고 인파이팅이 엄청나게 강한 이재명 예. 때려도 안 쓰러집니다. 예. 계속 덤빕니다. 결국 강자가 일단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도저히 귀찮았어. 졌다 이러는데 예. 그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런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아웃복싱을 하죠. 예. 우아하게 예. 메이웨더처럼 치고 빠지고, 네네 치고 빠지고 그리고 네네. 신문형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예. 이재명은 방송용 바로 마이크를 떼도 방송용 그대로 편집 안 해도 예.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직설령은 이재명 지사나 앞으로 뭐 말씀드릴 윤석열 후보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직설 이 발언, 답변 이게 결코 네. 장점만은 아닐 수 있다. 예. 입조심은 또 필요할 부분입니다. 김잠출 기자는 이재명 스타일.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받아내는 이재명 스타일. 준비된 스피커. 울산에서 같은 민주당이지만 재명파, 낙연파가 각계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이건 뭐 실명 거론을 뭐 크게 지금은 뭐 도드라지거나 예. 그렇지는 물론 않지만은 그래도 울산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열릴 활동파들이 있고요. 심규명 변호사라든가 전 기자를 강기율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낙연 선대본부장, 상임 선대본부장 명함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울산의 지지자들도 후보에 따라서 예. 후보 성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재명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좀 화끈하지 않습니까? 예. 전국민 기본소득, 기본주택 잘 밝힙니다. 그리고 남들 생각하지 않았던 건 나오고요. 무슨 단속 현장을 이렇게 가더라도 심야든 뭐 새벽이든 초저녁이든 직접 가지 않습니까? 진두지휘하는 이 카리스마를 또 보이는 점은 뭐 좋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점잖다, 평온한 표정, 말투가 굉장히 차분하다, 뭐 이렇게 장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엄근진이라고 하는 젊은이들 말대로 이것을 좀 완전히 떨치고 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춘치자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봄날에 포수가 꽝 잡을 때 장기 이놈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지 스스로 울어서 알려줍니다.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춘치자명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 뭐 대변인 바로 자리를 못하게 뺐었습니다만은 네. 안 그래도 지금 여배우 스캔들을 고생하는데 네.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을 스스로 소환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역시 큰일을 앞두고 특히 이런 후보들 정치인들은 입조심 또 주변에 사람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고 예. 정말 조심조심 했으면 합니다. 예. 이제 그 윤석열 경선 후보 말이죠.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고 컨벤션 효과를 본 건지 지지율이 좀 오르면서 숨소리만 빼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지는 뭐 중도 보수 측에서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 되었구나. 예. 같은 배를 탔구나. 이런 뭐 안심을 좀 하겠죠.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최재형 후보가 이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크게 그 오른 시간 또 변동이 없다는 것이 아마 또 그런 약점일까요? 예. 윤석열 측에서는 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은 뭐 잠깐 나왔던 줄리 별 효과 없이 사라졌어요. 예. 장모도 별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공격을 해도 그게 뭐냐면 후보 본인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전략은 예. 맞다고 봐요. 예. 주변에 장모, 부인 이런 거 주변 얘기가 잠깐 화제는 돼도 네거티브가 뭐 한다 하더라도 또 윤석열 외모를 봐 대호라는 뭐 큰 범처럼 맷집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 방어를 잘 해요. 의외로. 예. 뭐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나 120시간 노동 발언 또 불량식품, 부정식품 이 논란 나오죠. 예. 이런 논란들이 계속 따르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주변에 좀 조언을 받았으면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 하는 공부를 좀 했으면 스피치 훈련을 좀 받았으면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또 뭐 그 유명한 도리도리 요즘 사진 나올 때막 쩍벌나면 이거 안 좋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철을 타도 이런 사람 보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 윤석열 쪽벌람 대명사가 됐는데 본인은 또 쿨하게 반려견 또 180도 쪽벌을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SNS 올리고 그런 점은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좀 보폭을 줄였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는 보폭을 크게 하는 것도 참 보기는 좋은데 예. 문제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일일 일실현, 일일 일망언이라는 네거티브 평가를 방어만 하지 말고 아예 삭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좀 신중해라. 그리고 아무리 열공한다 이런 보여준다 해도 전문 분야라는 사람마다 다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런 내 혼자 모든 걸 다 한다.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만기칠념이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는 저는 좀 곤란하다. 예. 그렇게 보고 25일에 정갑윤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 만약 온다면은 또 울산이 뉴스의 진원지로 부상할 수도 있겠다. 예. 어떤 발언이 나올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아마 예. 기대해도 됩니다. 예. 이제 무슨 얘기를 두 분이 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경상일보 기사 봤습니까? 김두수 기자가 썼던데 국민의힘 울산 의원들이 각자 도생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좀 티격태격했다는 얘기 팩트인가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저도 예전에부터 알고 있었고 또 이 경상일보 기사들이 다 좋아요. 지역의 아젠다를 잘 제시를 하고 이러는데 저도 봤는데 각자 도생 이런 분위기는 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박성민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서범수 위원에 이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맡게 됐죠. 맡고 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 이게 아마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가 봐요. 시당위원장. 왜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광역의원과 또 기초의원 여러 가지 또 공천 역할을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원래는 순서나 내지는 되게 추대를 해왔습니다. 경선하고 이러지도 않았고 다 추대를 해왔는데 물론 박성민 의원도 추대를 받았는데 권명호 의원이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박성민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좀 틀어서 갑자기 박성민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런 게 이제 주 기사 내용인데 글쎄요, 좀 서로 불편한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은 배 잘 타고 가다가 이 상황에서 왜 다들 욕심을 숨기지 않는지 이게 궁금해요. 정치인과 정치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신실하냐? 약속을 잘 지키느냐, 내 이익을 우선하느냐,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도 알 수 없고 과정도 지켜보는 것이 맞는데 각자가 다 과요. 지금 오버페이스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판세를 대충 봐도 내년 지방선거에 삭설이 한다. 이런 주변에 자꾸 이렇게 귀뜸을 하니까 이렇게 속삭이겠죠. 악마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좀 금방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섣불리 한 게 아닌가 이런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판세 분석이 너무 자기 유리하게 내 눈에 물대기식으로 하는 아전 인수로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겸손을 잃지 말라 요청하고 싶은데요. 내년 시장선거 절대적인 것은 대선 결과, 석 달 전에 3월달 대선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울산시장에서 국민의힘이 탈환한다?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 못하죠. 못하죠. 근데 나 다 하겠다. 여의도는 지금 버리고 나는 1년 전에 총선할 때는 여의도 가서 국회의원으로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래놓고 1년 만에 잉크가 마르자마자 나 또 시장하겠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나? 그러게요. 시장 자리가 그런 자리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부동산, 내로남불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 선거 관행이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당연히 대선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너무 그 기사 내용도 그렇고 팩트로 봐도 국민의힘이 오버페이스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년까지 이 상황이 간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또 민주당도 울산시당도 좀 젊은 세력꽃 교체 또 뉴페이스 물색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열이박빙해야 됩니다. 겨울철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하자.
김 기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민주당 시장 후보 깜짝 카드 준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설인가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설일 수도 있고 민주당 시당에 제가 공식적으로 또 질문 내지는 파악을 해보니까 네. 뭐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당원들 중에 일부 세력 중에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송철호 시장은 분명히 울산시에서 민주당 후보로 최초로 시장으로 당선된 분이고요. 네. 또 내년에 분명히 재선한다고 공언을 했고 예. 현재 또 마땅한 카드가 없어요. 예. 뭐 간다 송철호 후보로 간다고 일단은 가정하는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플랜 B 있을 수도 있죠. 네, 민주당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예.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 내부에서 3716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3716이? 3명의 70대와 1명의 60대.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정가변, 박명우, 박대동 뭐 예비 후보들이 지금 70대고요. 네. 김두겸 뭐 예비 후보 역시 60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목 좀 받는 게 60대 초반에 이런 헌욱 전 부시장 움직임이 이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서울에 물론 현재 거주 중입니다. 네. 본인은 방제 관련 그 관에서 하지 않는 보험 협회 쪽에서 하는 네. 이제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어머니, 누님이나 뭐 가족들은 다 울산에 살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고향이 뭐 경주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도 매주 울산에 오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답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 뭐 조직 관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예. 중2 때 어머니와 복산동에 이사 왔으니까 울산이 고향이다 이런 말도 또 일리도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울산시 행정부시장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중구 출마 설이 있었는데 예. 민주당이 영입을 할 건가 하는데 결국 불발이 됐죠. 네. 지금도 시장 후보로 거론되냐니까 본인은 거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준비는 하고 있다. 아하. 그리고 그렇다면은 경선이 지금 예비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괜찮느냐? 경선은 본인은 자신 있다고 하고요. 전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선 룰이다. 네. 또 국민의힘 울산시장 경선 후보 자기는 나갈 것이고 공정과 경쟁 원리가 확고히 적용된다는 전제만 있다면은 네. 신인들의 힘을 좀 없는 틀만 잘 정비해주면은 자기는 뛰어들 것이다고 예. 분명히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데 공천 룰이라 지금 그대로는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이준석 대표 되고 나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는 불공정한 거, 예. 뭐 꼼수 뭐 이런 거 다 싫어하고요. 분명히 뭐 과열되기도 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 공언한 대로 예. 어떤 뭐 시험을 치르든지 예. 마지막에는 여론조사도 물론 하고 그래서 1차, 2차 거르겠죠. 예. 2차는 반드시 토론 배틀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도 중요하겠지만 토론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감지합니다. 예. 지금 룰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TF팀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 중앙당 차원에서 룰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시간은 걸리겠죠. 11월에 대선 후보 결정될 때까지. 예.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 경선도 상당히 뭐 관심을 끌 수 있는 예. 그런 흥행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우리가 포인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준석 스타일로 실력 테스트를 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지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토론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뭐 엑셀을 하느냐, 뭐 컴퓨터가 어떻고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여론조사가 물론 1차적으로 해야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즘은 다 1차 여론조사를 하고 2차 경쟁력 검증을 하는데 울산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는 한 6, 예. 7명을 잡더라도 예. 1차에서 한번 걸르겠죠. 컷오프를 시키고 그다음에 2차에서 토론이나 여러 가지 또 장치를 두겠죠. 그래서 당 차원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룰이 확정되면 이제 발표될 테니까 예. 거기에 맞춤형 선거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나오고 있나요? 원래는 이달에 나와야 되는데 네. 국민권익위는 이달 말이나 9월 초 정도 결과가 나올 거다. 예. 박차를 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다른 거는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예. 농지를 소유한다는 하고 있던 그 현황은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예전에도 뭐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네. 뭐 박성민 의원 배우자가 북구에 뭐 농지를 소유했다든지 서범수 의원이 뭐 울주군에 했다든지 예. 이채익 의원은 경북 외동에 농지를 뭐 소유하고 있다. 예. 뭐 울산시 의원들도 9명이 약 16억 정도 어치를 농지를 전국에 걸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뭐 경기도 화성에도 있고요. 예. 경북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 왜 이 사람들이 농지 소유하는 게 문제됐느냐? 농지 소유 자체는 문제 아닙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농토,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가져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 또는 선출직들이 농지를 뭐하고 사들였다는 것은 소유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어떤 예. 경위로 소유하게 됐느냐, 네. 왜 소유했느냐, 범법 탈법은 없었느냐, 예. 그리고 경자유전 원칙을 깨고 예. 겸직 내지는 주말 농장 이렇게 꼼수로 속임수로 위장으로 예. 하고 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걸 명백히 검증하자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뭐 일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지을 시간이 없을 텐데 그렇죠. 또 주로 농지를 좋아하시네요. 땅을 다 좋아하죠. 예. 나는 땅이 좋아 이런 뭐 땅이 많이 가질수록 좋겠죠. 아니, 땅은 뭐 저도 좋아하는데. 네, 정당하게 예. 소유하라는 것이고요. 예. 정당하게 활용하자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김참출 기자가 네.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이 군대 문제는 참 이게 예민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죠? 내년 선거에는 분명히 이 부동산이 핫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예. 현재 LH 사태가 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국민권익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5개 정당 다 나옵니다. 예. 그 결과 어떤 파문이 일지 지금 충분히 뜨겁게 아마 끓고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예.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전에 그 결과를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시의원, 시장, 구청장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부동산 관련 것 좀 클리어하게 네. 검증하고 좀 매섭게 언론이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치기 전에 김 기자의 쓴소리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죠. 네,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뭐 동양 어록과 비슷한데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문을 통과하라는 것인데 첫 번째가 참말인가 하는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문인가 하는 것을 꼭 지나가라는 충고를 써놓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설화를 일으키고 망치는 후보들이 들어있는데요. 황금문을 돌문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돌문과 황금문의 차이 불과 1% 차이지만은 황금문은 황금문이고 돌문은 돌문인 돌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조심, 입 조심, 그리고 참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꼭 네. 해야 되는가 예.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김 기자는 이제 사학과를 전공한 분인데 매우 유식합니다. 아주 문자를 많이 써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자, U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함께한 이번 주 이슈 타파 이만 줄이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얘기거리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잠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